제가 이제 이재명과 이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팔라고 해서 판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건드리면 뭐가 막 줄줄이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 성남이라는 곳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될 적에 김미화하고 야권 연대를 했어요. 통진당 김미화하고. 그래서 모든 성남의 모든 이권의 반을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하고 나누는 공동 정부로 수립을 한 거예요. 성남이라고 하는 곳의 실정을 이제 조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박근혜 탄핵의 주범이고 그 통진당 부속단체인 진보연대의 수장이 이 모든 거를 하고 이제 성남시 그러니까 이재명의 권한으로 시립병원 이사로 꽂아줬어요. 이 박서군이 누구냐면은 통진당 부속단체인 진보연대 수장이자 박근혜 퇴진본부의 주동자이고 민원연 대표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여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 모임의 실행위원장이에요. 모든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통진당과 이재명이 불법 재료 외국인 다문화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든 노선이 친중, 친북 이런 키워드인데 알다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좌파가 있는 모든 도시들이 이 차이나타운이 많이 번성을 해요.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이 차이나타운 말도 못해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불법 체류자가 많으니까 일단 뭐 범죄가 많죠 일단. 범죄 우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나타운이 들어오면 저는 저희 회원들이 차이나타운에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정을 저는 차이나타운 속에서 전부 다 보고 이제 그 겪은 사람이에요. 차이나타운이 하나가 오게 되면 상권이 초토화가 돼요. 왜 초토화가 되냐면 일단 모든 물건들이 뭐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와요. 식자재고 뭐고 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자기네 거 가지고 와서 자기네 거 장사해서 자기네 중국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오게 되면 상권의 권리금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러면서 다 잠식을 해가요. 차이나타운 있는 데서는 한국인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집값 뭐 이런 거 다 폭등시키고. 근데 이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불법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성남 차이나타운은 잘 모를 거예요.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뭐 영등포 차이나타운은 알아도 성남도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맥락을 보면은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해 있어요. 뭐 이렇게 차이나타운 공자학원 하시는 분은 공자학원, 또 뭐 이렇게 부정선거 하시는 분은 부정선거 뭐 이게 다 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겪고 보니까 이 모든 몸통은 이재명이더라 이건 거예요. 박근혜 퇴진의 그 돈줄, 자금도 저는 이재명이라고 봐요.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 공동 그 정부를 수립을 해가지고 각종 이권, 청소 영역 나눔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경기 동부연합의 세력을 많이 확산을 시켰죠. 그리고 그 퇴진본부의 본부장인 그 박서군이가 이거를 주도를 했고, 그리고 시립병원에 이사로 꽂아줬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다 보다 보면 이 많은, 결국은 이 모든 거는 돈 싸움이잖아요. 이 우파에는 별로 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사무실도 다 요 정도야. 이 정도도 괜찮은 거야. 큰 거예요. 좌파는 자기 돈 안 써요. 단 한 푼도. 다 남의 돈이에요. 나라 돈이 내 돈인 거예요. 네 돈도 내 돈인 거고. 남의 땅도 내 땅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재명 성남시장 쪽에 내가 이제 겪고 본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고소한 내용 중에 대장동 관련 일공단도 있어요. 그것도 맥락으로 따져서 보면은 남의 땅 사유지 싼값에 갈취해서 대체 부지도 안 주고 쫓아내서 200~300에 땅값 쳐가지고 3천만 원에 분양을 한 단지 7명을 위한 그런 엄청난 조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언론에 안 나왔냐면 민원연의 대표가 지금 박서군이에요. 모든 거는 경기 동부연합하고 다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자금줄, 모든 것들. 지금 뭐 택배노조의 수장도 마찬가지로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에요. 그리고 민노총의 수장 양경수도 이석기 라인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성남의 이제 조그만한 일개 지자체장이라고 너무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남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컸는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얘는 대권을 위해 가지고 내가 볼 적에는 경기 동부연합의 바지사장이라고 봐요. 그거를 세워놓고서 각종 이권들은 이제 뒤에서 챙기는 세력이 다 있겠죠, 그게. 지금 이재명이 발언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게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설마 그러잖아요. 정말 성남에서는 집 뺏기고 땅 뺏기고 친 분들 많아요. 그냥 막 공시지가로 때려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말로만 빈민 뭐 이런 거 외쳤지. 정말 이게 기사 한 줄 안 나요. 언론도 다 장악했지. 언론도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욱이 와이프 있죠. 남욱이 와이프가 그 MBC 그 노조 그 기자였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억을 먹었을 적에 그 위례 신도시에서도 해먹고 지금 대장동에서도 해먹고 이랬는데 그럼 MBC로는 자금이 안 갔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많은 남욱이 와이프 퇴직금까지 다 챙겨줘서 미국 보냈단 말이에요. 예전에 노조 파업할 적에 성남에서는 그 소문이 많았었어요. 이재명이가 MBC 노조 파업할 적에 돈 많이 갖다 줬다고. 지금 MBC의 논조를 보면 거의 뭐 MBC 공영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변한다 이렇게 볼 정도로 하는 거에는 전부 자금인데 그나마 저희가 요번에 이제 대장동이라도 터져서 요거를 손대기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는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뭐 훔쳐서 먹기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아마 코나아일 거예요. 코나아이의 이제 지역 카페 위탁업체인 코나아이가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다 먹는 그런 구조예요. 청년수당이든 뭐든 해서 우리가 이제 쓰고 나면 그 나머지 돈이 경기도나 이런 데로 오는 게 아니라 특히 경기도만 희한하게 다른 지역은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다 먹는 구조인데 이 코나아이가 누구 거냐? 저는 이것도 이재명의 비자금의 한 줄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를 고소 고발 대리를 했던 신땡땡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저를 고소하고 성남시청 주무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코나아이 상임이사가 됐어요. 망해져 갖고 있던 코나아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회사가 이재명을 만나서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고 대표의 연봉이 6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일개 마술사 정말 공중부양하고 있었던 마술사인 저를 고소하고 난 다음에 코나아이 상임이사까지 됐어요. 기사로 나왔는데 그 기사가 터지기까지도 저는 고소 폭탄을 맞고 살았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대권 후보니까 중앙 매체에서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재명의 정체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저한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많이 해요. 심지어 뭐 이렇게 조폭 연루도 있지, 뭐도 있지. 그러니까 조폭 얼굴들 아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조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 TV조선이나 이런 데서까지 저한테 체크를 해요. 워낙에 고소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소 실제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해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막 이랬을 적만 해도 이게 이 정도 큰 금액인 줄은 몰랐었어요. 이게 회계사였었던 고 이재선 씨가 저한테 토스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답변서는 이제 제가 다 이제 맞춰가지고 혼자서 이게 승소를 하기까지 2017년도에 고소를 당하고 한 2019년도에 겨우 이겼는데 이게 회계사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제가 떠든 그 시기가 마침 화천대유에서 그 수익이 나서 3천억부터 배당이 받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제가 떠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때부터 배당이 되냐면 그 다음 해가 이재명이 도지사로 나가는 해였었어요. 거기에서 또 선거법 위반이나 모든 자금들이 거기에서 다 나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보수에 계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왜?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는요. 아니 저도요 정말 빨갱이 있어 이러면 저 진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해서 보니까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엮여있고 지금 대법원도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권순일이가 화천대유에서 튀어나올 줄 누가 알고 박영수가 거기서 나올 줄 누가 알고 곽상도가 거기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곽상도가 야당 힘없는 야당 의원이 50억이에요. 최하. 그리고 지금 시의원들 민주당이 그때는 쪽수가 좀 작아가지고 하니까 그거를 회유하려고 새누리당 시의원들 끌고 가면서 2, 30억씩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당 당대표 그리고 자기 선거법 없애준 권순일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가 갔는지는 자기가 아무리 그거 변호사 그거 얼마 2억 줬다 3억 줬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과연 제가 이거를 이재명하고 수년을 투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알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어차피 얘들은 나라 돈이 자기 돈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자기네 돈인데 내 호주머니에서 내놔서 요만한 이제 이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지고 하는 우파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력, 금액,
그리고 이재명을 내가 이렇게를 겪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고소고발 공동체예요. 이재명을 위해서 고소고발 해주는 팀들이 있어요. 시민단체, 관변단체도 있고 고소고발 공동체, 그리고 전과자 공동체들이에요. 그 전과자들을 그렇게 다 쓰니까. 그리고 거긴 조폭 연루도 있죠. 그리고 특혜 채용 공동체, 그리고 쌍욕 공동체, 욕들도 정말 잘해요. 난 정말 놀랄 정도예요. 이런 애들이 이재명만 딱 지지를 해주면 한 자리가 딱 보장이 돼요. 무조건 6급 팀장이 1급 기관장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를 몇 년을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그건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지 않는 한 답이 없다. 이 돈이라는 게 나라 돈 뭐 도둑질에다가 쓰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한도가 다 있는 건데, 그러면 쟤네 세력을 어떻게를 할 것인가.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국민이 깨어나고 많이 알리고 계몽하는 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 저는 그거를 수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어떤 꿀단지를 위해서는 사람 하나 납치하고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고, 행정입원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행정입원이 지자체장의 권한일 뿐더러 특히 또 그것도 있더라고. 제가 이제 지자체장 권한에 대해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잡혀 있는 데서는 뭐 신체 뭐죠? 이게 뭐 기부하는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게끔 해요. 아주 좋은 것인 것처럼 죽으면 그거 장기 같은 거를 기부하게 하는 거. 내가 그거를 몰랐는데 지자체장 권한 중에 뭐가 있냐면 몰수된 마약 있죠. 몰수된 마약의 폐기 처리 권한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었던 곳이 이재명 성남시예요. 그럼 몰수된 마약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그 마약이 어디로 갖고 있겠어요? 아니 막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친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렬병자나 이런 사람들 행정입원도 가능하지만 죽잖아요. 이 장기 처리 권한이 지자체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일개 지자체장이 그렇게 막당 권한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괴물, 진짜 이런 몬스터를 키울 수 있는 권한이 이 지자체가 탄생하면서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랄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안이 만만치가 않고 정가 사범이 대통령 후보까지가 될 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놈이 되지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요. 내 돈 안 먹은 놈 나와봐. 이재명이 당당하잖아요. 나는 안 먹었어.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뭐 퍼줬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 많은 조 단위의 돈을 나는 안 먹고 그래 니네들 다 먹었잖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 건들기만 해봐. 뭐 이런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단독으로 보도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스타 항공하고 관련된 이상직위가 풀려났어요. 이상직위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있죠. 후원을 김태년이가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풀려났더라고요. 김태년의 후원 회장이 이해찬이에요. 김태년이 이제 이해찬 계열이고, 또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조폭 이런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쌍방울 주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 쌍방울의 회장이 조폭이에요. 조폭 김성태예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면 쌍방울이나 상인저축은행이나 다른 저축은행들이 불법 고리대금인가 그 사채 여부로 해가지고 큰 회사들이 많아요.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면 다 죽어요. 또 여기는 상상인저축은행 조국 펀드 거기 증인 핵심 증인도 자살당했어요. 지금 그런 실정들이에요. 지금 이게 자살 당한 건지 뭐 한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정들을 보면은 지금 쌍방울도 지금 말이 많고, 거기다가 그거 분다고 하는 지금 이상직위는 갑자기 석방이 됐고, 조폭건도 마찬가지죠. 조폭이 자기네가 이제 뇌물을 이제 줬다라고 했잖아요. 20억을.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야 네가 불어 이렇게 해서 총대를 맨 거예요. 박철민이가.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은 나가고 싶어서 이 전자 발찌라도 찰 테니까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날 석방이 됐고, 지금 이준석의 변호를 누가 하냐면 LKB 파트너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 정권의 이제 막후죠 여기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선 자기가 석방이 되고 나니까 나 그런 적 없다고 자기가 시킨 박철민이 뒤통수를 확 친 거예요. 일단 풀려났으니까. 근데 박철민이는 억울하니까 방방 뛰면서 내가 이제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랬더니 갑자기 접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접견은 다 막아버린 거예요. 뭐 난동을 피웠네 뭐를 했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박철민한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난 줬다. 이준석 형이 거짓말한다. 나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막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럼 기자들이 몰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권 후보니까. 갑자기 면회가 지금 12월 달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이요. 완전 막가파야, 지금. 내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겪고 계시는 분, 뭐, 공자학원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내가 보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가 대권 후보가 되면, 이건 진짜 전국 차이나타운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 이런 거 굉장히 감싸고 하는 데가 성남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남에 주민교회가 있잖아요. 그 이해학 목사가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의 장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외국인 노동자, 뭐 빈민 이런 거 하면서 이 민주당이 어떤 꽃을 피운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도 납치할 수 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지금 그 공산당 수법인데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우리가 그래도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지만 이재명과 이재명을 둘러싼 이 운동권 세력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세력들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런 세계를 이제 우리 국민한테 주고 내 땅도 내 땅, 남의 땅도 내 땅인 그런 공산주의가 이제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